이분의 얘기를 좀 할게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12월 29일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국내 정치인들은 주한 미군 대사관에 찾아가서 조문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김정한 목사를 조문단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김정한 목사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 박사님이 좀 할 말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얘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네, 이 지미 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공부를 하다가 너무나도 익숙한 뒷모습의 사진을 하나 봤어요. 제가 이걸 좀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인데 앞만 봐도 저 뒷모습이 익숙하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옆에 저 뒷모습 너무 익숙하다. 여러분들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익숙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박사님, 저분 누구예요? 예, 아주 부끄럽습니다. 예. 저 때문에 제가 팔팔했어요. 맞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너무 반가운 거예요, 보고. 예, 지미 카터 전 미국 37대 대통령. 전 사실 여러 번 뵀어요. 그래요? 예, 여러 번 뵀는데 저 사진은 땅콩 농장에 갔습니다. 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예전에 땅콩 농장을 물려받았던 예, 분이라고요? 농부예요, 농부. 그렇죠, 네,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자기 아버지도 농부고 자기 어머니가 네. 간호사인데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돈도 별로 안 받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간호하는 그런 간호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카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처 산부인과를 못 가고 요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은 요양원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양원의 새 생명 이래가지고 어른들이 아주 복동이다. 엄청 예쁨 많이 받았겠어요. 네, 그래서 네. 어른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100세까지 살게 된 거예요. 아, 그랬나 보다. 네. 본인도 요양원에 오래 네, 있게 진짜 됐고요. 딱 100세에,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나시고 100세 되던 해에 2달 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서민이었습니다. 저분이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미국의 근대사를 쓰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한국과의 인연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요? 한국 역사의 주요 변곡점마다 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지미 카터를 찾아가게 됐냐면 네. 그때가 정확하게 1994년이었습니다. 1994년 우리 한국이 전쟁 위기를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당시에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네.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을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을 때리겠다. 이러니까 북한도 그럼 한판 붙겠다 했고 실제로 미국 함대가 한반도에 다 배치가 됐고 한국에서는 물건 사재기 전쟁이 일촉즉발까지 갔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는 그걸 특히 잊지를 못하는 게 그 당시에 미국서 이제 특파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제 지금 딸을 가지고 있어 딸이 복중에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 처가 너무 해외 생활을 견디길 잘 못해서 갑자기 어떤 이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 아, 향수병에 걸리셨군요. 향수병에. 그래서 동네 말다가 제 선배님 형수님들 찾아다니면서 김치찌개 좀 끓여주세요. 이래가 구글을 다녔는데 한 달을 해도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어떻게 하고 싶냐 이렇게 한국을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갔어요. 한국 가서 제가 처갓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네. 저는 다시 이제 일하러 워싱턴을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른한테서 국제 전화가 온 겁니다.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장인어른은 한국 전쟁을 직접 겪었던 분이고
서울서 살고 있는 분인데 부산으로 피난까지 갔던 분이에요. 근데 아기 임신한 사람을 데리고는 나 피난 못 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자네가 들어와서 특파원 그만하든지 데리고 가서 미국서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요? 일은 해야 되고 다시 제가 제 처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모시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1994년 8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딸이 이제 그때 그 해에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게 됐다고요. 그 김일성이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냐면 그때 카트가 미국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당시에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또 그 스타일이 있는 분이잖아요. 자기 주의 주장이 있으니까 한판 붙자 이러고 있었는데 땅콩 농장에 살고 있던 지미 카트 전직 대통령이 전쟁은 안 돼. 내가 한번 김일성을 만나보면 어떻겠냐. 이 얘기를 지미 카트 대통령한테 합니다. 그래서 특파원으로서 이제 특종을 해야 되는 저로서는 지금 워싱턴에 있을 때가 아니다. 바로 비행기 갈아타고 애틀란타 조지아로 갔죠. 조지아로 가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정말로 김일성을 만날 겁니까? 만나겠대요. 미국의 당시의 지도자가 평양을 들어간다는 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네요. 그리고 전쟁이 일촉즉발인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사를 보내는 그 자리에 옆에서 저한테 이제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지 김일성의 뜻도 한번 들어보자고 이런 얘기를 지금 카트 대통령이 저한테 한 얘기고. 그 장면인가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기사로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고려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을 때 고려대학교에서 그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를 따져서 지미 카트를 박사학위를 줬어요. 박사학위를 줬는데 마침 그때 이기수 총장님께서 박사학위를 수여하는데 우리 이기수 총장님이 독일 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 좀 통역할 사람 없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통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줄 때 제가 옆에서 어레인지를 하는 그런 인연 등등이 있었는데 그 지미 카트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박사님은 참 진짜 지금 슬픈 사슴님께서도 살아있는 현대 역사서다 그러는데 우리 박사님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차렷하고 들어야 되네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제가 너무 지금까지 편하게 대화를 했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미 카트가 그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쟁 위기 속에서 평양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합의를 끌어왔냐면 남북한 정상이 만나라. 김일성의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이 만나기로 양쪽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쟁 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김일성과 김영삼이 만난다. 이래가지고 정상회담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완전히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정상회담 이틀 전인가 갑자기 김일성이 죽어버렸어요. 그때군요. 그 정상회담은 없었지만 전쟁은 막았다고요. 요 얘기도 참 재밌네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특히 한국의 어떤 현대사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다. 물론 이분은 대통령을 4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할 때는 인기가 좀 적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경제를 잘 못했는데 그래요? 그때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물가가 이렇게 높으면 경제학 이론으로 금리를 마구 올려야 되잖아요. 그 전임 대통령들은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눈치만 보고. 그래서 물가가 계속 높은 상태인데 이 지미 카트 대통령은 좀 경제에 조금 모르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이분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군인이거든요. 전쟁에도 참여했던 군인인데 경제는 경제인한테 맡겨야 돼 해가지고 폴 볼크라는 유명한 그 FOMC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는데 이분이 강경 매파예요. 이분이 오자마자 금리를 계속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조금씩 잡아 나가는데 금리가 갑자기 너무너무 오르니까
살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부담스럽죠. 네. 보통 금리를 올리면 그 효과가 한 4, 5년 정도 기다려야 그때부터 좋아져요. 근데 카트 시절에 금리만 올라가니까 이거 뭐야? 오. 나중에 폴 볼커는 영웅이 됐지만 그 폴 볼커라는 경제학자를 택한 지미 카트는 경제를 모르는 바보다. 그래서 이후에 워싱턴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economy, the stupid란 말이 지미 카트를 혼내는 얘기예요. 그거를 차용해서 쓴 게 클린턴이잖아요. 클린턴이 후배잖아요. 네. 승계했잖아요. 그때 나온 말을 클린턴이 가지고 와서 쓴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요즘은 좋네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됐죠. 근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제는요, 타임래그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일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과정은 고통스러워도 열매는 달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냥 자유는 지금도 자유스럽고 즐겁고 나중도 즐거울 줄 몰라도 경제는 고통의 순간이 있어야 열매와 과실이 나옵니다. 거기는 일정 시차가 있는데 요것을 국민들이 좀 참아줘야 지도자들이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미 카트는 뭐 그것을 관리를 잘못했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아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한테 져요. 레이건 대통령. 네. 중임이 안 되고. 예,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꺼낸 프로젝트가 네. 뭐냐?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에요. 마가? 예. 마가입니다. 그래요? 마가가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네. 비서실장 여자가 됐잖아요. 네. 아주 훌륭한 여자인데 그분이 원래 레이건 대통령 선거 참모로 있었고 지미 카터하고 붙으면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마가 프로젝트 전도사예요. 그 레이건의 마가 프로젝트를 트럼프가 가져온 것이고 그렇군요. 이 트럼프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레이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네. 상당수가 레이건을 닮았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레이건이 지미 카트를 꺾고 당선되면서 경제, 미국 살림살이, 미국을 위대하게. 그 전에 그러면 지미 카트는 상표가 뭐였냐? 지미 카트의 상표는 디모크라시, 인권. 그러니까 땅콩 농장의 그 느낌이에요. 따뜻한 사람.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 아닌가요? 네, 네. 그런데요, 조지아라는 주를 네.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선거에서 그게 스윙 보트예요. 조지아에서 누가 이기느냐, 됐든 당선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혹시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네, 들어는 봤어요. 비비안 리? 예, Gone with the Wind. 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 무대가 땅콩 농장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남북전쟁의 그 주 테마 중에 하나가 그 노예 해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쪽하고 남쪽하고 붙었을 때 13개 주가 남쪽 연합, 남부 연합을 만들어서 이제 그 Confederation of United States 해서 북쪽의 링컨하고 싸움을 했는데 네. 그 남쪽의 중심 도시가 바로 조지아 애틀란타입니다. 그래요. 그 농업이 중심인데 네. 지금 우리 코카콜라 공장이 거기 들어서 있어요. 저는 애틀란타, 조지아를 가면 사람들이 그 여행사들이 코카콜라 공장에 가라고 그럽니다. 소개를 시켜줘요. 한국에도 콜라 있잖아요. 왜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골 사람이니까 시골 사람이 공장을 그때 코카콜라 때문에 처음 본 거예요. 그만큼 그 얘기를 거꾸로 조지아가 농업 국가다를 네. 의미하고 자, 농업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노동력이에요. 그 땅콩, 목화 이런 것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북쪽은 링컨 대통령이 북쪽에서는 기계를 돌리는 공업지대였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전쟁을 할 때 북쪽은 노예 해방, 남쪽은 노예 확대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미 카트가 자고 나란 그 고향이 노예를 더 많이 쓰자고 하는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의 메인스트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네요. 지금도요. 네. 남쪽에 미국의 남쪽에 여행을 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 동상 다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링컨 때문에 남쪽이 살기 어렵게 됐다. 노예가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인권 면에서는 흑인 노예도 인권이다. 바로 여기서 지미 카터가 어릴 때 유색 인종, 흑인, 누렁이들 이런 사람에 대한 인권, 모든 사람은 인권이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어머니로부터 배워가지고 요양원에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인권을 주창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어쨌든 노예가 중요한 지역인데도 인권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지점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975년도 선거에서 네. 포드 대통령하고 붙었는데 거기서 예상을 뒤집고 지미 카터가 당선이 됩니다. 그때가 인권, 민주주의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네. 70년대 미국을 바라본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나라, 인권의 나라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바로 지미 카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때 네.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 70년대는 뭐 한국은 네. 유신 시대였고 네, 네. 박정희 정부가 1972년에 유신을 선포해 놓고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억압하던 시기였습니다. 카터가 당선되자마자 네. 민주주의 부활해. 이거 비상계엄령 같은 거 이런 거 안 돼. 박정희하고 갈등을 빚어서 카터가 한국에 정상회담을 해서 왔는데 네. 한국 정부의 그 예우 거절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 못 믿겠다. 한국 정부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 들어가 있고 박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다 중간에 자리를 퍽 차고 두 사람 다 일어납니다. 그랬군요. 그럴 때 이제 민주주의로 가라 하는 걸 박 대통령이 듣지 않으니까 지미 카터가 선언을 한 주한미군 철수.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했어요. 그때 주한미군 철수가 처음 나온 겁니다. 실제로 철수를 했어요? 철수했어요. 그때 약 6만 정도가 있었는데 3만 명 정도 나가버렸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뭐 상당히 위기 상황 이런데 국회에서 네. 한반도에 주한미군 다 철수하면 어떻게 되냐 그 반대 법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더 이상은 철수 못했습니다만 그때 주한미군 숫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네. 우리 핵무기 개발할래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거 사실 우리 정부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가 핵무기 개발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1979년에 네. 그것도 카터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박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갑자기 맞아서 시해가 되는 바람에 우리 이제 핵무기 프로젝트는 우리는 끝났죠. 끝났는데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카터 대통령이 김재규를 네. 선동해서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선동을 해서 박 대통령을 쏴라라고 부추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음모론이겠네요. 네,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네네. 그런데 일국에 정세를 잘 아는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쏘는데 미국과 상의가 없었을까? 이 대목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근데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서 네.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박 대통령 죽고 나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느 한쪽도 지지하지 않고. 그런 대목을 봐서 어떤 카터가 한국에 영향을 많이 줬다. 네. 이러는데 이제 이 지미 카터가 그의 선거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4년밖에 못 됐고 대통령으로서 인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재임 시절에 인기가 가장 나쁜데 이분이 그만두고 나서 네. 그만둔 전직 대통령 인기 역대 대통령 인기 1위예요. 겸손하게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중동 평화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이 카터 대통령이 맺어가지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관계를 끝낸 사람도 바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 밖에 헤비타트 운동이라든지 국제 형사재판소 있죠. 지금도 북한에 또는 그 러시아에 푸틴 잡아넣겠다는 유엔 산하의 국제 형사재판소. 네. 그 카터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래요. 그 밖에도 뭐 일일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자,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그 카터 대통령을 기려서 오늘 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장이 열려야 되는데 네. 하루 쉽니다. 오늘 밤부터 안 열려요? 네. 네. 그래서 하루간 그리고 미국 전 공무원들도 네. 이것은 그 미국의 합의에서 죽기 100일 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미 카터의 시신이 조지아에서 워싱턴으로 왔는데 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몰려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김정한 목사님이 갈까요? 뭐 물론 인연은 있는 건 알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찍어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요. 미국을 얘기할 때는 미국은 종교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청교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자기 왕하고 싸우면서 넘어와서 투쟁해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이번에 그 지미 카터의 장례 본부에서 네. 한국의 대표단으로 찍어서 김장한 목사님 와주세요라고 찍었어요. 자, 김장한 목사가 지금도 뭐 여러 지금 직함을 맡고 계시죠. 네네. 그 뭐 기독교 방송 쪽에서도 맡고 방송의 이사장이시고 예. 그리고 침례교 쪽에서는 뭐 예전에는 무슨 글로벌 연맹 총재인가 뭐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지미 카터가 침례교 신자예요. 아, 그렇게 인연이 되는군요. 예. 침례교 신자고 네. 그다음에 김정한 목사가 미국에 네. 침례교 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된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독교다 그냥 넘어가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기독교가 곧 목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파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침례교가 별로 없어요. 저는 침례교 성도예요. 그 굉장히 특이한 네, 특이하죠. 한국에서는 장로, 그렇죠. 감리, 특히 감리. 뭐 장로, 기장, 네. 무슨 장 뭐 왜 그러냐면 한국에 전도를 하신 분들이 네. 언더우드 박사, 그다음에 유아에들을 만든 스크랜톤 박사 이런 분이 장로교고 감리교예요. 그런데 침례교는요 참 훌륭합니다. 한국에 전도를 올 때 네. 이미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감로교하고 장로교가 기반을 따는데 거기서 경쟁할 필요 없지 않느냐? 없는 데로 가자. 이래서 북한의 함경도에는 오지를 갑니다. 아. 그래서 북한의 평안도 아닌 함경도 신자들이 대부분 침례교고요. 아, 더 어려운 데로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 예수님 정신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런데 이게 분단이 되면서 그 침례교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신도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미국에서는 네. 개신교 중에서 신도가 가장 많은 데가 침례교입니다. 아, 그렇군요. 침례교가 네. 압도적 1위. 자, 그런데 이제 그 카트가 있을 때도 침례교 행사로서 지미 카트가 한국에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저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네. 그때 트럼프하고 커넥션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그때 김장한 목사가 아, 매개체랬군요. 매개가 전화 연결을 해줘요. 오. 트럼프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지금 한국은 뭐 정부가 유고인 상태니까 김장한 목사가 초청을 받았다니까 우리 외교부의 조태열 장관도 네. 김장한 목사가 우리 정부 대표단을 해주세요. 이러니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한테 정부가 무게를 잘 실어줬습니다. 지금 뭐 기업인들 있잖아요. 네. 내가 트럼프 대통령 초청장을 받았느니 어쩌느니 하는 사람들 그거 반 이상 좀 과장된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분들한테 네. 한미 간의 교류를 맡기는 게 좋다. 그런데 지미 카터 장례식에 이런데 좀 우리나라 지도자도 많이 가야 돼요. 거기 트럼프도 당을 떠나서 트럼프 최측근들 많이 몰립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지금 지미 카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지금 뭐 미국에서는 국장으로 치러진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100년이나 이제 살았던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데 웬만한 미국의 인사들은 다 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옆에 있어 보면요, 참 네. 평화스럽고 인자하고
참 좋으세요. 가만히 있어도 평화가 느껴지는 그래요? 그런 분입니다. 노벨 평화상도 타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박사님의 기억에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따뜻한 분. 그래서 저 가야 돼요. 안 돼요. 뉴스엔진에서 방송하셔야지 어디를 가세요?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니 지미 카터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 또 그를 위로하고 잘 배웅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네. 삼가 저 명복을 빌고요. 네. 저런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우리나라에도 저런 지도자들이 당을 떠나서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국가에 뭔가 격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왜 저분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이틀 뒤에 돌아가시고 또 한국에 와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만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가 됐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 이야기거리까지 이렇게 그 역사의 그 기간 동안 영화를 만들어도 굉장히 좀 흥미롭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기간 동안 딱. 그리고 땅콩만 생각하면 전 카터 대통령이 생각나요. 그 대한항공에서 조현아란 그 부사장님이 땅콩을 집어 던져가지고 땅콩 회항 사건을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지미 카터 대통령 그 농장에서 나온 땅콩이었어요. 네? 그 마카다미아 그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땅콩 회사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요 지점까지도 이런 디테일 여러분 뉴스엔진의 김대호 박사님한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 이런 디테일 제목 너무 재밌네요.